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얘기는 그것이 1년 전에도 있었을 거고 2년 전에 있었는데 그 자라는 속도가 너무 천천히 자라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안 주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주면은 그대로 놔두는 경우 있는데 제가 치료하신 분 치료 안 한 거죠. 그냥 계속 검사만 하고 해서 뭐 10몇 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 암이 자라는데 너무 서서히 자라고 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13년으로 11일 동안 치료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암이 없느냐? 암이 있어요. 암이 있는데 암 가지고 사는 거지. 네. 그분을 암이 있으니까 치료를 한다고 항암제 했더라면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 부작용이 계속 생길 수 있고 축적돼가지고 손발이 저리고 음식 못 먹고 피곤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치료 약제가 어느 약이 이분한테는 더 잘 들을 건가 그런 것들 조절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에 이 약이 좋으니까 쓴다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죠. 그 원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암세포는 갖고 있지만 기다리는 게 더 좋은 환자 이런 걸 구분하면서 치료를 하신다고. 구분해야죠. 이제 흰머리가 났는데 흰머리가 2개 났을 때 염색할 거냐 아니면 흰머리가 거의 없고 검정머리가 2개 있을 때 염색할 거냐. 검정머리가 2개 있어도 염색 안 하고요. 네. 흰머리가 2개 있을 때 염색 안 하는데 염색할 단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부작용을 줄이는 항암 치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네. 부작용을 줄이는 약제가 있고 네. 부작용이 적은 항암 치료제가 있고 이제 부작용이 적은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질이 나고 토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는 시스플라티늄이나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것은 부작용이 심해서 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이제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약제가 있어서 백혈구를 높여주는 주사라든지 빈혈이 생기면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제라든지 네.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양을 혈관으로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돼가지고 음식 못 먹으면 기운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치료받으면서 뭐 식도에 염증이 있어서 못 먹고 설사하더라도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양제 뭐 우리가 보통해서 영양제는 놔주세요, 알부민을 놔주시는 게 아니고 칼로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수액 주사가 개발됐다는 것하고 네. 또 한 가지는 백혈구가 떨어져서 염증 내지는 감염이든지 폐렴, 폐혈증이 생겼을 때는 뭐 4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신다 하는 것이 옛날에 정석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백혈구가 떨어져서 폐렴이나 폐혈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더라도 좋은 항생제가 많이 개발됐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 원칙이 그겁니다.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는 것은 암을 죽일 수 있느냐. 근데 항암제는 용량만 많이 쓰면 암은 다 죽일 수가 있는데 환자가 견딜 만큼 써야 되는 것이 항암제의 제한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하고 그럼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 부작용을 적게 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의 전신 상태가 환자가 치료받으면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견뎌낼 수 없는 건지 그걸 판단하는 것하고 네. 전신 상태가 나쁘더라도 전신 상태가 나쁜 이유가 암이 진행돼서 그런 경우라면 암을 줄이면은 전신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신 상태가 나빠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보호자들은 옆에서 한마디 거둡니다. 이거 지금 상태가 나쁘시고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더라도 견뎌야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애티튜드 그러니까 파지티브 애티튜드가 네. 중요하다는 그런 면입니다. 네.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게 표적 치료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 표적 치료제는 이제 지금까지 주로 쓰여지는 약제들은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구별하지 않고 공격하는 네, 네. 손상을 주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목적이 그렇잖아요. 암세포는 죽이고 정상세포는 손상이 안 갔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근데 그 표적 치료제가 대표적으로 개발된 것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이에요. 글리백에서는 유전자 변화에서 이제 BCR하고 에브리라는 그 암 유전자가 있는데 네. 거기서 변형이 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암 단백질이 네. 정상세포는 없어요. 근데 그 암 단백질만 표적으로 하는 그 약제가 개발돼가지고 암세포는 죽이는데 정상표는 그 손상이 없는 네. 그런 약제가 이제 2000년도에 아마 시판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우리나라 표적 치료의 효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한편의 표적 치료제는 혈관이 없으면 암세포가 영양 공부를 못 받으니까
산소 공부도 못 받고 영양분도 못 받으니까 혈관을 억제하면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해서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약제들이 개발되는데 네. 이 신생혈관 차단하는 약제는 정상 조직에 가는 신생혈관도 차단하고 암세포에 들어가는 신생혈관을 차단해가지고 특이성이 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에만 생기는 그런 유전자 변이에서 생기는 그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들은 효과가 높고 네. 부작용은 적고 부작용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작용은 있어요. 네. 예, 그런 약제들이 개발됐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게 모든 폐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약은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억제하는 약제가 되면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발현되는 암세포들이 많으니까 네.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가 우리 피부에도 있고 대장 점막에도 있고 이 손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부작용이 또 생겨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암세포를 죽이고 정상세포는 부작용이 적고 견딜 수 있으라고 되는데 나중에 추후 연구에 의하면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변이가 있는 데서만 듣고 그렇지 않은 암세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기 전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특별히 담배를 한 번도 안 핀 서남.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환자들 담배 안 피고 서남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의 변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변이가 있는 환자를 그 선정해서 추리하면은 뭐 10명 중에 7, 8명의 암이 듣고 네.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명이나 그 이하 10명 중에 한 명 정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비흡연 여성의 경우에는 이 치료로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생존율도 높아지고 생존 기간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통 때 이제 여성 환자들이 서남이 생기면 주변부에 생겨가지고 호흡곤란하고 기침하고 어떤 경우는 뭐 폐렴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폐결핵이라 해서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폐암이라고 하고 유전자 검사하면 그 유전체에 변이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뭐 이 약이 나오기 전에 보통 뭐 암 치료 받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10개월, 뭐 12개월이 평균 생존값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 치료 받고 뭐 30개월 이상, 2년 반 이상 사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지난 시간에 봤더니 이태석 씨 같은 분은 뭐 11년 동안 그 약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러세요. 그러면 유전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람이 유전 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유전자는 변화가 없는데 네. 이제 발암 물질의 노출에 따라서 어떤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수용체의 유전자 변이가 특별하게 생긴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변이가 생기면 세포 성장하는 것이 다른 세포보다 빨리 자라가고 암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